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포가 진정한 전쟁의 신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포와 로켓포에서 그들의 큰 장점을 이용하여 러시아 군대는 방화벽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진지를 철폐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그것에 대항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현대식 포병이나 줄여서 MLRS라고 불리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MLRS M142 하이마스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전달하기로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북대서양 동맹 회원국에 이 시스템들의 재수출이 효과적으로 허용되었고 눈사태 효과를 촉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M270 MLRS 다연장 로켓포드를 키이우에 보내겠다고 발표한 후 영국은 이미 이 결정에 대한 미국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무기들이 푸틴의 공격적인 계획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142 하이마스는 1990년대 말에 발사체를 책임진 BAE 시스템즈와 미사일을 개발한 로키드 마틴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셰시, 발사대, 미사일은 모두 로키드 마틴 미사일 및 파이어 컨트롤에 의해 제조되었습니다. 2005년 이 무기들은 미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14대의 하이마스가 생산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이마스는 하이 모빌리티 포털 로켓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동성이 높은 로켓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3축 바퀴가 달린 셰시 FMTV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흥미로운 특징은 발사기의 선실이 무장되어 있고 창문은 사파이어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 MLRS는 최고 시속 55마일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탱크에서 300마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000파운드의 비교적 가벼운 무게 덕분에 하이마스는 C-130 헐큘리스 항공기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무기를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문자 그대로 땅에 있는 특정한 정사각형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신의 손가락이라고도 불립니다. 발사기는 6개의 8.9인치 구경 미사일 또는 1개의 24인치 작전용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발사기의 특징은 모든 미사일이 공장에서 적재되는 것 같이 컨테이너에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들은 M142 하이마스 설계의 일부인 크레인에 의해 설치됩니다. 이 충전 시스템은 러시아의 MLRS보다 더 영리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각 레일에 하나의 미사일을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별도의 크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론 탄약입니다. 그것은 무유도, MFOM, MLRS 군수품류, GMLRS, 유도 MLRS, 그리고 작전 전술 미사일 AFOM, 군대 TACMS 군수품류의 3가지 등급의 로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MFOM 무유도 MLRS는 최대 28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클러스터 탄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GMLRS 유도 미사일입니다. 그것들은 우크라이나로 전송될 것입니다. 이 계급은 2개의 탄약으로 대표됩니다. GMLRS M30은 클러스터 탄두와 최대 45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제어 시스템은 관성적이며 GPS에 의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GMLRS M31 특성은 M30 미사일과 동일하지만 무게 200파운드의 단일 파편화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파운드의 현대식 폭발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포 포대와 수십 미터 반경 안에 있는 여러 개의 APC,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마스용 미사일은 지연, 접촉 및 공기 폭발로 설정할 수 있는 첨단 퓨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이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 구조물을 파괴하려면 탄두가 이미 요새 내부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즉 지연된 폭발이 필요합니다. 반대 상황은 목표가 개방된 지역에 보병이나 가벼운 장비가 축적된 경우 파편의 산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표면 위에 낮은 고도에서 폭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경우 GMLRS M30과 M31 유도탄의 편차는 10피트를 넘지 않는 시험과 전투용에서 입증됐습니다. 유도 미사일의 존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이마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같은 45마일에 11.8인치 구경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MLRS BM30 스메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미사일들은 무유도 미사일이고 따라서 효율성은 훨씬 낮습니다. 러시아가 10개에서 12개의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 하이마스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단 하나의 미사일만 필요로 할 것입니다. M14 하이마스는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2018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싱가포르, UAE, 요르단, 그리고 루마니아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생산 실시에 사용하기 위해 160대의 M14 발사대를 구입하려는 계획이 폴란드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대만, 캐나다, 헝가리, 네덜란드, 카타르, 필리핀 및 스웨덴이 이 MLRS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전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M14 하이마스 4대가 배송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진보된 정밀도가 높은 무기라 할지라도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수를 단순히 분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말하자면 실험용 풍선이나 작은 눈덩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의 시작에서 말했던 눈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500대 이상의 이 무기와 1300대 이상의 M270 MLRS가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은 M142 하이마스의 추적 대상이며 단지 더 강력합니다. 그것의 발사기는 6대가 아니라 12대의 미사일을 보유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선에 M142 하이마스와 M270 MLRS가 적어도 200대가 있다면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화력갱을 만들 것이고 러시아는 이에 대항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M142 하이마스와 결과적으로 M270 MLRS의 군수품 범위에는 작전 전술 미사일 ATACM이 포함되어 있거나 24인치 구경에 MGM140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고체 추진체 모터, 350파운드 탄두, 그리고 최대 190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발사 중 편향은 330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 타격 미사일, 줄여서 PSM이 성공적으로 실험되었습니다. 이것은 로키드 마틴의 차세대 정밀 유도 지대지 미사일이며 2021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하고 향후 성장을 위한 모듈식 구조를 가지며 하이마스 및 M270 MLRS와 호환됩니다. 이 미사일은 300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크렘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ATACMS 미사일의 절반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MLRS 컨테이너에 이런 미사일을 한 발도 아니고 두 발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사일의 사용은 적대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고 아마도 푸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그러한 미사일 공급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침략자의 영토를 타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뿐이에요. 결국 하푼 대함 미사일의 전달이 겨우 2달 전만 해도 달성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였고 오늘날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군대의 무기고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MLRS M270 및 M142 하이마스를 사용하는 것은 같지만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현대 무기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이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니 이 영상을 좋아하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